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 시작 전에 미리 알면 도움되는 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 하시면서 이건 미리 알았으면 그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했던 적 없으신가요? 뭐 직장 생활 하시면서는 괜히 고생했네, 진작 이렇게 할 걸, 이 정도로 끝나겠지만 여러분의 사업이고 여러분이 오너시라면 시간, 즉 돈과 직결되어 그렇게 간단하고 사소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 조금이나마 시간을 세이브하고 조금 더 생산적인 일에 사용할 시간을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자동화, 효율화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인데요. 오늘 내용이 획기적인 시간 단축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부분들이 쌓이다 보면 무시하지 못할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수의 사업자를 보유하셨다면 그 효과는 더 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메일 라벨링입니다. 지메일 라벨링을 통해서 다수 사업자 운영 시 메일을 하나의 지메일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왼쪽이 메인 메일이고요. 오른쪽이 서브 메일입니다. 먼저 오른쪽 서브 메일에서 우측 상단의 설정 버튼을 누르고요. 모든 설정 보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위쪽에 전달 및 POP/IMAP 이쪽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메일이 나오는데요. 저는 현재 이건 기존에 사용 중인 거고 새로 추가를 해서 만들어 볼게요. 전달 주소 추가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전달할 곳 메일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현재 이 메일 계정이 3번 계정이거든요. 뒤에가 0003으로 끝나는데 저는 이 0003으로 끝나는 메일 계정에서 0002로 끝나는 메일 계정으로 이쪽에 오는 메일을 일로 보낼 거예요. 왼쪽에 있는 메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겠다 라고 전달 주소 추가를 해주시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이쪽에 본인 인증을 먼저 해야 되네요. 자, 인증을 완료했고요. 계속 키를 눌러볼게요. 자, 여기 이쪽으로 링크가 전송되었다고 나오거든요. 확인을 누르고 왼쪽에 보면은 메일이 하나 왔죠. 여기서 링크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0003gmail.com의 메일을 전달합니다 라고 나오죠. 확인을 눌러주고요. 자, 여기는 이제 확인이 됐고 여기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께서는 처음에 여기 전달하지 않음으로 체크되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내가 추가한 여기에서 메일을 전달하겠다고 한 곳에 메일 주소가 여기에 표시가 될 텐데요. 그러면은 여기를 수신 메일의 사본을 이쪽으로 전달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 설정할 거는 다 끝났고요. 그럼 다시 메인 메일 계정으로 와서요. 여기 보시면은 라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새 라벨 이름은 여기 우측에서 보내는 메일 계정인데 보통 이 메일 계정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CCC라고 해볼게요. CCC라는 사업자명을 새 라벨로 만들고요. 여기 CCC라는 사업자 라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톱니바퀴를 눌러가지고 모든 설정 보기 눌러주시고요. 여기 필터 및 차단된 주소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새 필터 만들기가 있잖아요. 새 필터 만들기에서 여기 받는 사람의 서브 메일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서브 메일 주소 3번이죠. 3번의 메일 주소를 입력해주고 필터 만들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다음 라벨 적용 있잖아요. 여기를 눌러주시고요. 라벨 선택을 내가 만들어둔 CCC라는 라벨로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필터 만들기를 해주시면 여기서 이 이메일 주소에 CCC의 라벨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CCC라는 라벨의 색깔도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점 3개 눌러주시고 라벨 색상, 여기서 라벨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임의로 선택을 해볼게요. CC라는 라벨의 색상이 지정이 됐습니다. 다시 받은 편지함으로 와서요. 자, 그럼 제가 서브 메일 주소로 이메일 하나만 발송을 해볼게요. 제가 한 가지 깜빡했는데요. 여기 내가 전달할 곳 이메일 주소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 변경사항 저장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저장. 제가 테스트 메일을 보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메일 라벨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 0003 지메일 주소로 하나를 보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CCCC라는 라벨이 붙어가지고 이 지메일이 이쪽에 전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지메일 라벨링이라고 내용이 적혀 있고요. 여기도 지메일 라벨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개 이상의 메일을 사용 중이시라면 지메일 라벨링을 통해 앞으로는 편하게 메일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업자 정보 정리입니다. 마켓 입점할 때나 배송대행지 가입 등 사업자 정보가 필요한 곳이 종종 생기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사업자 등록증 찾아서 보려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특히 저처럼 다수 사업자를 운용하시게 되면 마켓별로 계정과 비밀번호 같은 정보들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리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왼쪽은 사업자 번호,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 주소, 이메일, 그리고 각 마켓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쿠팡의 경우는 업체 코드도 있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목록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사업자가 하나씩 들어가면은 이렇게 추가하면서 정보들을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 앞에다가 사업자 내는 순서별로 해가지고 번호를 붙여 놓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사업자 수가 많아지면 사업자 이름으로 외우기가 어렵거든요. 이름으로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는 숫자를 붙여서 1번 사업자, 2번 사업자, 3번 사업자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사업자 번호를 넣어주시고 통신 판매업 번호, 주소, 그리고 여기 메모를 제가 남겨놨는데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 중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 비상주 사무실이 만료되는지 날짜를 여기다 기입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각 마켓별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API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 사업자 정보 페이지를 열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입력하는 편입니다. 여기 예시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리스팅을 해 두시고 관리하시면 훨씬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업자 정보 정리와 더불어 PC 내에서 사업자 정보 정리를 할 때 사업자 폴더명 제일 앞쪽에 숫자를 붙여서 정리를 하시면은 사업자 수가 많아지더라도 아마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 양식을 공유 드릴 테니 영상 아래 더보기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아직 정리해 두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정리해 두시고 필요하시다면 본인 입맛에 맞게 조금씩 바꾸셔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정리해 놓지 않으면 누적되어 나중에는 정리 자체가 일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소개드린 내용들은 정리해 두지 않았다면 분명 여러분의 시간을 아주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 구글 계정에 로그인해서 메일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증 찾아서 확인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자가 하나하나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메일 온 거 없나 확인하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API 확인하려 치면 해당 마켓 판매자 센터 로그인해서 찾아봐야 하고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로 제 시간을 갉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 잡고 내가 찾아서 확인해야 할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 두게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한 곳에서 메일을 다 확인하고 즐겨찾기에서 창 하나만 열면 사업자 정보가 다 보이니까 이보다 더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정리하셔서 저처럼 사소한 일들에 시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메일 라벨링과 사업자 정보 정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효율화시킬 수 있는 업무는 없는지 또 그 방법은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끔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업무의 효율화는 우리 같은 개인 사업자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